자, 경찰 수뇌부 싸움에 직접 나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 오죽했으면이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 교장 간의 볼썽사나움 싸움이 좀 있었죠. 보다 못해서 김부겸 장관이 직접 나섰고요. 양쪽 모두 자제하라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차렷 국민께 사과해서요. 사과하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성, 강인철 두 당사자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켜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일, 창피하다라는 경찰 내부의 반응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에게 돌팔매질이 과연 그쳤을까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경찰 지휘부 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인 제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하셔야 될 여러분들이 이번에 국민에게 걱정을 넘어 지금 분노를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이후에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지휘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차렷! 국민께 대하여 경례! 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끝내 중재에 나섰고 양쪽 모두 사과하는 쪽으로 입장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오죽했으면 김 장관이 나섰을까, 그렇죠? 근데 김 장관이 나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김부겸 장관이 진실 공방을 봉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봉합의 문제가 아니고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부겸 장관이 저 진실 공방을 봉합했던 결정적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인격 경찰로 거듭나야 되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그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새 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면 지금의 청장과 그다음에 그 경찰 학교장의 공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하고 이미 하극상을 당하고 있는 청장이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새로운 청장을 뽑아서 인권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적으로 하게 하는 게 훨씬 맞다. 문제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21일 작년 11월 21일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강주일보는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합니다. 경찰청장 삭제 지시 의혹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저러한 SNS에 대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진실 규명이 쉽다라는 겁니다. 이 진실 규명을 하고 책임을 묻고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이 수장을 뽑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부겸 장관이 답답한 마음에 갖기는 했으나 오히려 경찰 자체에 대해서 이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더 부각시켰고 오히려 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이제 좀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부겸 장관이 이 중재에 나서면서 이 실체 진실 규명에 대해서는 장관직위로서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그에 맞게 책임을 지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측이 언론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이렇게 싸우지 말아라 이 정도 수준에서 진실 규명 그러니까 중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 규명을 드러내지 않고 서둘러 봉합했다 이 논평은 약간 좀 문제가 그거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의 영역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기본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 정도의 하극상이 일어나면 사실상 경지를 청와대에 건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진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쪽 주장이 누가 맞는 것인지. 그거는요. 그냥 전화 통신사에 물어봐가지고 전화하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기에서 무슨 진실 규명이 많이 걸리거나 정언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진실을 덮는 거는 아니고 밝히는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본인이 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오해 없도록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소장님.
저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경찰 고위 간부 두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저 싸움이 일어나가 예. 외부로 터지는데 저런 분들한테 수사권을 주면 예. 제대로 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딱 모습이에요. 초등학교의 총무가 반장한테 대들어서 반성을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 둘 다 막 대외적으로 떠드니까 담임 교사가 가서 둘 다 세워놓고 또 사과하라니까 궁시렁거려서 예. 강제로 사과시키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잖아요. 그래서요. 권력 도구 기관에 지금 비애가 나타났다고 보고 정권 교초회기에 예. 변절과 하극상이 뒤섞여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저러면서 수사권을 독립시켜 달라고 하는 경찰요. 예. 정말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차 교수님. 예, 뭐 저도 비슷한 시각인데요.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찰에게 뭘 믿고 더 큰 방망이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을까요? 예. 뭐 경찰이 민중의 방망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앞서 뭐 항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호를 통해서 지금 경찰의 권한이 지금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을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경찰이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경찰에게 이런 그 권한을 더 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드러난 사태를 예.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지금 리더십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리더십이 문제죠. 사실 4대 권력 기관장 중에 유일하게 지금 경찰청장이 예. 지금 그 유임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뭐 이 이순성 청장을 둘러싸고는 지난번 임명할 때 당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음주운전 논란을 비롯해서 그 뒤에는 최순실 씨의 또 뭐런 또 개입 여부까지 예.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용태를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히 반발을 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경찰 내의 하극상이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이 제대로 그 수습이 안 되고 따지지 못하고 그냥 의물증 넘어갈 경우에는 또 이것이 그거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검경수사권 문제인데요. 검경수사권 문제가 사실 뭐 경찰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내부적으로 쇄신과 이 개혁을 못하는 예. 상황에서 이걸 과연 줄 수 있느냐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 행자부를 비롯한 이 청와대와 이 권력의 입장에서 봤을 예. 때는 경찰의 이런 이 개혁의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지금 검경수사권 문제는 수사청을 독립하고 일종의 그 경비와 행정경찰로 나누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실현을 해서 경찰의 그런 막강한 권한이 이 지금 민중에게 예. 휘두르는 큰 방망이로 작동되지 않는 이 견제 장치는 분명히 만들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다는 예. 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짧게 예.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제일 형으로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있죠. 엎어진 물입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간부의 운명도 이미 제가 볼 때는 결정됐고요. 또 수사권도 물 건너갔고요. 그 김부겸 장관이 보면 지난번에 증세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판이 다 빤히 보일 때 나서시네요. 그렇죠? 좀 일찍 나서시지. 이미 제가 볼 때는 다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차렷 뭐 국민께 경례 저는 이 화면이요 좀 저는 벌써 사나웠어요. 기본적으로 뭐 국민에 대한 예의를 알았더라면 사실은 저렇게 12만 경찰 수장이 치안 총감 아닙니까? 치안 총감과 치안감이 일주일 동안 싸웠어요. 어차피 하극상이죠. 이런 하극상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경 수사권 이거 다 다른 얘기고요. 우선은 저런 하극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국민들은 불편했던 것이고요. 저는 그 김부겸 장관이 이제 정치 시절부터 친화력과 소통의 달인 이런 분인데 저렇게 가서 인사시키고 화해시키고 정치로 덮을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뭐 어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믿음 있는 그런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우선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 변호사님. 예. 저는 김부겸 장관이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고 그래서 완화시켜 말하더라도 좀 오바했다 이런 예. 생각하고 왜냐하면 정말로 경찰이 12만 명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이 한 행동에 대해서 예. 저런 식으로 장관이라 하더라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이솝 우화 중에 있어요. 그 농부랑 아내가 예.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했더니
농부가 소시지 먹고 싶다 그랬다가 화가 나가지고 코에 붙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떼어내는데 3가지 소원 다 쓰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사건으로 지금 무르익었더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게 유리하게 돌아간 여러 가지 것들을 오히려 정말 소시지 하나 얻고 끝내는 방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발판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당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빨리 조기에 진압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합시다. 이 문제가 검경 수사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검찰에 있어서 스폰서 검사나 수많은 검찰에 있어서의 그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예. 이 또한 정권 교체기에 나타나는 그 거짓말이냐 아니냐는 진실 공방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검경 수사권은 전혀 다른 제도적인 영역인데 자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물 건너간 것처럼 이번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 새로운 경찰 수장이 와가지고 제대로 그 돌파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관련이 없다. 알겠습니다. 시각적인 차이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